안녕하십니까. 2025년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입학생회에서 취업 성공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로보티어 전공 권태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2024년 2학년이 되던 해에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입상을 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동메달을 입상을 해서 2025년 포스코 특별채용에 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졸업을 하고 27년까지의 군 복무를 마치고 28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될 예정입니다. 제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목표를 정하고 또 진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자연스럽게 저의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취업을 하시고 결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마이스터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선취업 후 학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마이스터고도 전국에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 전자분야 마이스터고인 구미전자공고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체계적인 취업 시스템과 높은 취업률,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높은 취업률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취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미전자공고는 삼성도 많이 가고 여러 대기업, 공기업에 많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양질의 일자리에 많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회사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그룹에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에 와서 저는 포스코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포스코라고 하면 이 철강 회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포스코는 철강 이외에도 건설, ICT, 바이오, 2차 전지 소재, 수소와 같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 분야의 파일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기업의 비전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을 대기업에 했지만 사실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저는 일하기 좋은 회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세 가지가 사실 직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연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봉이 한 7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20대를 잘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복지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신혼여행을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의료 지원을 해주는 등과 같은 이런 복지, 그리고 워라밸 또한 저희가 4일 중에 이틀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라밸이 굉장히 좋은 직장, 이런 세 가지의 요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취업을 하기 위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우선 저는 학교에 기능영재부라는 곳에서 이 전공심화 동아리 산업용 로봇 직종에서 기능생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특성화고를 졸업하시거나 직업계고를 졸업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법한 건데요. 저는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을 제가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대회장에 가서 저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학교 생활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것을 하며 보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로봇이 이제 6충 로봇이고 밑에 부가적인 장비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 장비의 가격이 이제 전체 합쳐서 한 8천만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가격입니다. 구미전자공고였기 때문에 저는 이만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교 생활의 3분의 2가 이 기능부에서 보냈던 생활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는 프로그램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육축 로봇을 제어를 하다 보니까 로봇의 관절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받기 위해서 일일이 작성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뽑아놓은 모습이고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실제 과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한 거긴 하지만 저기 보이시는 뭐 터치 패널, 저희는 HMI라고 부르는데 저런 부분들, 전기 배선이라던가 모든 것을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이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로봇을 한 게 아니라 파이썬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또 뭐 전기 배선을 해서 로봇의 연동 장치를 제작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들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사실 저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요것도 제가 로봇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그 칠판에다가 판서를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정도 노력을 했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능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혜택도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고 또 부가적으로 그 교외에서도 제가 이러한 수상 실적을 통해서 많은 상금과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능생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고 이제 내신 30% 이내 들어서 그냥 취업을 특채를 하든 공채를 가든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서 경험을 쌓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교내 대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진로 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또 학교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내가 느낀 점이 있으면 그것을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도 내가 이 학교에서 경험을 만들어주면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잘 풀어나가는 게 저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잘 표현하고 잘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학교에서 강사분들을 초청을 하거나 해서 특강을 해주고요. 면접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게 맞지만 사실 면접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도 저는 면접을 2번 봤습니다. 팀장급 면접을 1번 보고 이제 임원급 면접을 2번을 봤는데 학교에서 이런 현직에 계시는 면접관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현재 면접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러니까 면접관의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알려주셨고 실제로 회사에 지원했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에다가 본인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또 정확하게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계고 특성화고 뭐 이런 학교들을 졸업을 해서 그냥 취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학교에 진학을 하기 전에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스터부의 가장 큰 메리트가 저는 선취업 후 진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5년차가 되고 이제 대리 직급을 달게 되면은 이제 전문학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학사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편입제도를 통해서 4년제 대학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학습의 기회는 열려 있고요. 저도 회사에 가고 나서 저는 최종 석사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만의 이런 다양한 지원이라던가 탄탄한 이런 이점들이 많은데 학교의 지원과 학교의 이점과 본인의 노력은 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노력을 해야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이 학교에 와서는 무엇이든 목표하는 바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자동화 시스템 전공 3학년 3반 김소민입니다. 저의 삼성전자 취업 성공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 두 번째로는 저의 3년간의 간단한 학교 생활, 세 번째로는 취업 준비 과정, 네 번째로는 학교의 도움, 다섯 번째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입니다. 중학교 시절 기술을 체득하여서 먼저 취업하고 나중에 진학하자는 선취업 후진학의 메리트를 느껴서 마이스터고를 진학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마이스터고들 중에서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더러 마이스터고 전환 후 13년간 압도적인 대공기업 취업률과 누적 인원을 보여주면서 전국에서 최고의 마이스터고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3년간의 간단한 학교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학년 시절 꿈 발표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았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영마이스터 경진대회 코드 챌린지 부분 은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R&D 해커톤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한 사진입니다. 1학년 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추후에 있을 취업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학년 때 역시 다양한 경험을 하였는데요. 1학년 때 삼성전자에 취업이 확정된 터라서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항에서 열린 경북 에코보트 경연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2학년 말에 있는 영마이스터 기술대전에 참가하여서 PLC 프로젝트 부문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또한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를 취득하였고, 또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3학년 때에는 베트남 바바고일 우수 학생 해외 연수에 다녀와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SEV에 방문하여서 아직 출시 전이었던 삼성전자 갤럭시의 S25의 제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또한 페덱스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ITC 2025 국제대회에 참여하여서 마켓 엔트리 스트레이지 플랜이라는 주제로 본선 진출을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취업 준비 과정입니다.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채용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직무 적성 검사 GSAT, 종합 면접 및 인성 검사, SVC 및 삼성전자 인턴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 면접에서 합격하게 된다면 약 2년간 장학생 신분으로서 500만 원의 장학금과 SVC 및 삼성전자 인턴십을 총 3번 진행하게 되고, 인턴십 실습비를 30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SVC와 삼성전자 인턴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총 4학기 내신 30%를 유지하게 된다면 최종 합격되고 삼성전자에 3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5급 설비 인프라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준비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취업 선배와 외부 강사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서류를 붙게 된다면 GSAT를 준비하게 될 텐데, GSAT에서는 대기업반에서 나눠주신 수리 추리 과목 기초 보건서와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으며, 또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GSAT 5급 채용서를 풀어보며 모의고사로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GSAT를 붙고 난 뒤에는 종합 면접을 준비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삼성전자 특채생이 가장 많은 학교인 만큼 많은 노하우와 많은 기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면접을 통해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삼성전자 커리어 넷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종합면접에 합격한 사실입니다. 종합면접에 합격하게 된다면 SVC와 삼성전자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는데, SVC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총 4개의 삼성 그룹사의 모든 마이스터고 14기 특채 인원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캠프에서는 같이 캠프로서 다양한 그룹사 직원들과 다양한 동기들과 만나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인턴십에서는 실제로 삼성전자에 방문하고 삼성전자 기숙사를 쓰면서 SSIT라는 삼성전자 사내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반도체 심화 특강을 2주 동안 들으면서 반도체에 대해 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더라도 SSIT 교수님들을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교의 지원입니다. 학교는 대공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대기업반, 공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어 1학년 말에 있을 삼성그룹 특채에 대기업반에서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1학년 때부터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포스코, 도레이, 한수원이라는 특채가 들어오는 만큼 그들에 맞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대공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전기 분야의 공기업 공채반, 기계 분야의 공기업 공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있는 대기업반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3학년 말에 고졸 공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비하는 대기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 초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공기업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필기를 뚫어낸 학생들에 한해서 PT 면접, 토론 면접 같은 어려운 상황 면접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NCS라는 국가 직무 표준 능력 NCS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양한 NCS 강사님들을 초청하여서 저희 학생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학부모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특별 전형으로 학교를 224등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실제 저의 중학교 성적을 산출한 결과고, 특별 전형 61.5점이라는 입학 성적 커트라인에서 한참을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11월에 입학이 결정난 후에는 저는 입학 전 어떻게 하면은 저의 역량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과 워드 프로세서 1급, 그다음에 ITQ OA 마스터를 취득하여서 입학하였습니다. 또한 입학 후에는 한 달간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스탠지 책상에 서서 이렇게 공부를 하였으며, 인문 과목도 물론 배우지만 모든 학생이 전공 과목을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에 중점을 두고자 전공 과목을 더욱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저의 실제 성적 변화인데요. 1학년 1학기 때 과 6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2학년 1학기 때 과 1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도 물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사다리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좀 미달된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방과 후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다리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꼴등으로 입학을 했지만 6등, 3등, 1등이라는 좋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이 길러져 있지 않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입학 성적이 낮다고 해서 좋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입학 성적에 불문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좋은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 후에 학교에서 장려하는 다양한 장학제도에 도전하여 총 1,3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300만원, 병원장학재단에서 150만원, 동락장학재단에서 100만원, 다음에 삼성전자 장학생으로서 500만원 등등 다양한 장학금을 수혜받았고, 저희 학교는 국립학교인 만큼 교육비와 급식비도 들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 누구나 장학금을 안 받아본 학생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장학금 수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 지속되면은 비범한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천재성이나 단 한 번의 대단한 사건이 없었던 저희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을 계속 노력하고 성실함이 쌓인다면은 결국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예비 학부모 학생분들께 감사합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근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취업 성공 사례를 발표 맡게 된 2025년 졸업생 황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의 많은 지원을 받고 취업을 하여 이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학 고민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목자로는 자기소개부터 전하고 싶은 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는 저는 2025년 전자회로 설계과 졸업을 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시설운영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입학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학교 때 진로 선택 시간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꿈도 없었고요. 그중 전자에 대해서 흥미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전자도 좋아하고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사용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가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하여서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게 되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입니다. 사진은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들로 추려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사진이 제일 감명 깊어가지고 넣어보았습니다. 자, 1학년 때는 먼저 전공 수업이나 실습, 여러 대회, 꿈발표 대회나 UC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에 대한 흥미가 재미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 때는 전자 프로젝트 등 실시하면서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전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학교에서 필기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실기 준비는 주말 또는 야자 시간을 활용하여 준비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모든 지원은 학교에서 해줬기 때문에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땐 취업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로는 NCS 전공 면접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회사 공고를 공유를 매번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자소서, NCS 면접, 전공까지 다 지원이 있었습니다. 외부 선생님들께서도 자소서를 첨삭해주시고 전공에 대해 세세히 수업을 해주시면서 모의 면접까지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취업반 선배님들의 면접 자료로 여러 자료를 제공받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또한 면접 때 차별화된 경험을 하나 내세웠는데요. 그게 바로 구미 정수장을 견학간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이고 이것 또한 학교에서 여러 공기업들을 가보고 대기업들을 견학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입사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를 하자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쓰고 있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열 에너지, 수상 에너지 등 여러 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남강댐 지사 진주에서 근무 중에 있고 전자통신과로 수자원 ICT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계측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댐 방류 시에 홍수 경보 방송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다 보니까 워라밸, 유연근무제, 일의 강도나 안정성, 그리고 복지가 매우 많습니다. 복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공기업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기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기개발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내교육을 통해서 업무 관련된 전자통신이나 계약 업무 이런 관련 교육을 받고 독서는 회사에서 북러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만 원 상당으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살 수 있도록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무선설비 산업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선설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자통신과이기 때문에 수당을 더 챙길 수 있다고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사내대학에 입학해서 정수처리 부문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처리 기술 종목 메달 취득을 목표로 한 국제기능올림픽에 선발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2024년 리옹 국제기능올림픽에 수처리 부분 동메달을 획득한 저희 회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일반직 전환을 하고 과장을 승진을 한 뒤에 2040년에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여서 올해의 K-워터인에 선발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지원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좋은 성과는 바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번 공기업 필기를 떨어졌습니다. 손과 발을 다 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꾸준히 한다면 못 해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 공사 면접 때 마지막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제가 답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답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색으로 표현하자면 무채색입니다. 늘 색을 가진 친구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가 비교되고 항상 미웠습니다. 하지만 무채색이라는 건 밝은 색, 어두운 색,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 조직에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색이 무엇이든 반드시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힘을 믿고 앞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